제가 옛 이야기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네. 그 이유는 옛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치유의 힘이 있어서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로부터 사람에게 구전되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전해 내려온 놀라운 옛 이야기의 힘은 사람들의 삶을 일깨우는 데 있어요. 옛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통해 세상 사는 방법도 배우고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옛 이야기는 겉으로는 비현실적인 과장으로 보이지만 안으로는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교훈, 조언, 경고가 들어있어요. 약자들이 힘치면 강자의 폭력도 물리칠 수 있다는 교훈. 이 이야기는 그림 형제 이야기 6살 나이의 성공담에 나와 있어요. 6살 나이의 성공담에는요, 전쟁을 수행한 퇴역부진이 이제 제대를 했는데 임금이라곤 세 푼밖에 안 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서 거한을 만나고 사냥꾼을 만나고 달리기 선수를 만나고 콧김 잘 부는 사람을 만나고 모자 쓴 사나이를 만나서 같이 협동을 해서 왕을 확실하게 털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6명이 나누어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악독한 왕에게 복수를 하고 그 소유물을 나누어 갖는 그런 벌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두렵더라도 세상에 나가 여러 경험을 하면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도 배울 수 있다. 그러니 나를 가두지 말라는 조언도 하지요. 이 이야기는 요술식탁, 황금 당나귀, 자루 속의 몽둥이 또는 3가지 언어 같은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으로 악행을 일삼고 남을 해치면 결국 벌을 받거나 망하게 된다는 경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흥부놀부가 그런 이야기죠. 백설공주 이야기 또는 장화홍련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경고를 하게 되죠. 둘째는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어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정화, 배설을 뜻하는 그리스어예요. 자신 내면에 방치된 채로 곪아가는 상처를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서 직면하고 슬퍼하고 화냄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옛 이야기는 인과 응보의 이야기라서 지혜롭고 착하게 산 사람은 상을 받고 성공하며 어리석고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는 내용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며 대리만족을 하고 함께 슬퍼하고 화를 내며 쾌락을 느끼게 되죠.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감정의 배설과 그로 인한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는 이야기 안의 캐릭터를 보면서 사람 공부를 하죠. 그리고 주인공이나 주변인의 성격이 만들어진 원인이나 이유도 알게 되죠. 흥부놀부의 이야기 보면 주인의 돈을 갈취해서 도망와서 산 놀부의 아버지 박영함을 보고 그대로 모델링해서 배운 놀부가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악행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현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쓰는 언어 또는 하는 행동을 보면 옛 이야기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돼요. 넷째는 뇌 가소성에 도움이 되죠. 많은 뇌 연구 성과에서 뇌는 훈련하고 관리하면 성인이 돼도 뇌 배선을 팽창시킬 수 있고 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넷째는 뇌 가소성에 도움이 돼요. 많은 뇌 연구 성과에서 뇌는 훈련하고 관리하면 성인이 돼도 뇌 배선을 팽창시킬 수 있고 원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두뇌 훈련으로 뇌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소 괴이하고 엉뚱하며 황당한 이야기들을 읽는 거랍니다. 뇌는 말이 안 되고 기이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면 활성화되고 자극을 받게 돼요.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집중을 하고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호기심이 유발되어서 더 집중하고 자극이 극대화되기도 한답니다. 옛 이야기나 신화뿐만 아니라 기이한 소설, 동화도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옛 이야기는 상징으로 표현된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큰 도움이 되지요. 다섯째,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도움이 돼요. 옛 이야기는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요. 옛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의식화예요. 무의식이란 자기 행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말이고요. 의식이란 현재 알고 있는 상태, 다른 말로는 현재 알고 있는 정보, 생각, 감정 등이 포함된 상태를 표현한 말이에요. 무의식은 의식하기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무의식과 자동화된 무의식으로 나뉘어요. 자동화된 무의식은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저절로 하는 행동을 자동화된 무의식이라고 말을 해요. 늘 다니던 길로 가다가 문득 잘못 길을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늘 다니던 길로 다니게 되는 것. 그것이 자동화된 무의식이고요.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할 때 한참 안 하다가 갑자기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운전대에 앉으면 저절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 또한 자동화된 무의식이랍니다. 의식하기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무의식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개고기를 먹고 체했잖아요. 그러면 개고기를 보면은 먹기 싫어지잖아요. 그것이 의식하기 싫어서 평소에는 잊고 있지만 그것을 딱 보면 싫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의식하기 싫은 것이고요. 싫어하는 무의식이에요. 그 경험을 평소에는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렇게 딱 떠올라지는 것. 옛 이야기는 자기 무의식 안에 억압되어 있는 욕구를 알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옛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옛 이야기를 많이 읽거나 보시고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단순히 옛 이야기를 즐기는 것만으로 뇌 가소성에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브레인 포그나 또는 번아웃 때문에 뇌가 잘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옛 이야기의 힘은 치유의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 옛 이야기를 많이 즐기세요. 화이팅!